네, 안녕하세요. 관세법을 또다시 읽으러 온 관세청 SNS 담당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번 주에 엄청난 경사가 있었는데 다들 뭔지 아시죠?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사관왕 수상. 작년에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황금종려상은 어떻게 보면 예술성을 좀 강조한 상이고, 아카데미는 예술성을 물론 강조하긴 하지만 상업적인 것도 좀 많이 반영이 되는 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술성으로 평가하는 상에서도 수상을 했고 아카데미 쪽에서도 수상을 한 거 보면은 기생충 이 영화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상업성과 예술성 둘 다를 잡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영화, 우리나라 영화가 나와서 이런 훌륭한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국민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 국뽕에 취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샷다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편집자님, 우리 샷다 내릴까? 네, 저희 영상도 조회수가 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찍었던 영상이 조회수가 300대였는데 이제 500대 조회수. 저도 이제 엄연한 관세청 SNS 담당자지만 500조회수의 유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부끄럽네. 앞으로 저희 영상들 중간중간에 이런 이벤트성으로 딱 선물 나가는 그런 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 잘 캐치해 주셔가지고 리플 달아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플 달아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봤는데, 관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영상을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관세법. 그래서 이제 관세법을 공부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저처럼 관세청을 들어오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이제 관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무역 관련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전 이분들이 다 올해는 좀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뭔가 그 비 오기 바라는 때 이렇게 막 기우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편집자님, 우리도 본부세관 이런 데 옥상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막 합격 기원 막 이런 거 어떻게 그런 거 하나 하면 재미없을까?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합격 막 이런 거. 오늘이 저희는 이제 촬영하는 날은 아닌데, 이게 영상은 아마 금요일 날 올라갈 거예요. 금요일 날이면 2월 14일.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 영웅으로 생각하시는 분일 거예요. 도마 안중근 의사님이 그 사형 선고를 받으신 날이거든요. 저도 자세를 조금 고쳐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님께서는 그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을 하시고 31살의 그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거든요. 이런 훌륭한 영웅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중근 의사께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게 된 데에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뒤에 또 훌륭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 조마리아 여사님이신데요. 이분께서 안중근 의사께 보냈던 편지가 아주 또 저희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런 편지가 있는데, 제가 관세법 읽기에 앞서 오늘은 그 편지 내용도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 조마리아 선생님께서 안중근 의사께서 이제 투옥해 계실 때 그때 이제 보냈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망설이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 제외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더라. 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모친이 계셨기에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 또 계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뭉클해요. 읽는데도 저도 순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당신의 그 아드님이 이제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도 되게 의연하고, 정말 그런 기상을 받아서 안중근 의사께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되실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뭉클한 마음을 잠시 이제 뒤로 하고 오늘의 관세법 31조부터 40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읽었던 30조,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힘들었습니다. 자, 30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부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그 31조, 30조에서 이제 가격 결정을 딱 신고한 가격으로 정하지 않았을 때, 이제 31조부터 어떤 가격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지,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31조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의 결정. 제1항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 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제1호 과세 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조건이나 상관행의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제2호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2항 제1항에 따라 과세 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 가격 결정의 기초 자료에서 제외한다. 네, 제3항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 이하 거래 내용 등이라 한다. 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 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네, 제32조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의 결정. 제1항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 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과세 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 가격 결정의 기초 자료에서 제외한다. 제3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 내용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네, 제33조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의 결정. 제1항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 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제1호 해당 물품,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일 또는 수입 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제2호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 동류의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제3호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제4호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해당 물품,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한다. 제1호,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제2호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4조 산정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의 결정. 제1항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제2호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 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제3호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제2항 납세 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 가격의 결정. 제1항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 시세, 산지 조사 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제36조 과세 가격 결정 방법 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 가격 및 그 산출 근거를 그 납세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 심사. 제1항 제38조 제1항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 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호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제2호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제3호 특수관계가 없는 3호 다시 할게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항, 제3항은 이제 좀 빠졌고요. 제4항 읽겠습니다.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 방법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의 2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 조정.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 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관세의 과세 가격과 국세의 정상 가격을 사전에 조정, 이하 이 조에서 사전 조정이라 한다. 받기 위하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 승인,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반적 사전 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 승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정상가격 산출 방법 및 사전 조정 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4항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 결과를 사전 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 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 3 관세 부과 등을 위한 정보 제공.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 가격의 결정, 조정 및 관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 4 특수관계자 수입 물품 과세 가격 결정 자료 제출. 제1항 세관장은 제38조 제2항에 따른 세액 심사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 가격 결정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범위, 제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가격 결정 자료에서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증명 자료를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가격 결정 자료에 따른 금액을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절 부가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제38조 신고 납부, 제1항 물품,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가 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 이하 납세 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세관장은 납세 신고를 받으면 수입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 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 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 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항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 실적과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 이하 자율심사라 한다.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 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납세 의무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로 한다. 제5항 납세 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항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를 준용한다. 제38조의 2 보정 제1항 납세의 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의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세관장은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3항은 삭제됐고요. 제4항 납세 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항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 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관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종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가상금 및 중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 신고 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오늘 40조까지 읽으려고 했는데요. 38조가 38조의 5까지 있고요. 39조도 길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8조의 2까지만 읽고 다음 시간에 이후부터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예전에
그 세관장, 관세청장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포인트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감안을 하면서 읽었는데 좀 어떻게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포인트가 돼서 잘 들릴지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좀 듣기 좋게 읽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기네요. 엄청 기네.